주민과 함께하는 상대원 3구역 주민대표회의, 저희 가칭입니다. 신재상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상대원 3구역은 성남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780번지 1원 45만 470제곱미터 약 13만 6천평에 해당합니다. 상당의 낙후지역을 재개발하여 9,489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사업 시행자로 예정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상대원 3구역은 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되었을 뿐이고 교육환경 영향평가 불승인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영향평가 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상대원 3구역은 공공재개발 방식이라서 주택개발사업을 조합을 설립할 근거가 없으며 조합이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공공주택 재개발 사업은 대체적으로 구역 지정, 주민대표회의 승인 및 구성,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공재개발 시 조합이 아닌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거 또는 시공과 관련된 것은 시공사가 선정을 하고요. 시공 외 분야는 사업 시행자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칭 이영영위원장은 공공주택 재개발 사업의 과정이 위와 같은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상대원 3구역 공영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이다, 위원장이라고 칭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수년 동안 가칭 이 동그라미 2개 위원장이 건설 관련 업체들과 결탁해 불법적으로 수십억을 수수했다는 소문이 일부 주민들 사이에 있었고 또한 다양한 불법과 편법으로 오직 주민대표회의라는 직책을 차지하려고 성남시장의 통합 권고도 거부하고 상대원 3구역 권리자들을 강원 이설과 불필요한 서유의 강제성 징구 등 무리한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장차 주민대표회의의 경쟁 상대에 대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경쟁 상대가 위례 3동선 상대원역 유치 서명운동 등 권리자 편익을 위한 공익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명용지를 수거하여 폐기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과거에는 상대원 3구역 재개발 주민동의서를 훔쳐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가칭 이영영위원장이 수년 동안 지출한 수십억 원대로 추정되는 자금은 어디서 지원받고 있을까요?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거 또는 용역업체와 사업권을 약속하고 받아낸 자금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또한 가칭 이영영위원장은 같은 추진위에 소속된 위원들이 월급 또는 월급 같은 수당을 지급했다고 직접 말한 바 있고 수십 명의 홍보요원을 채용하여 활동하는데 여기에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을 누가 지원하고 있을까요? 과연 공짜일까요? 주민들은 알고 계실까요? 가칭 이영영위원장과 용역업체 간 계약서를 볼 때 상대원 3구역 면적 중 일부만 철거권이 계약되어 있어서 또 다른 철거업체와 계약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분야의 이권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기 관련된 컨설팅 계약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컨설팅 계약서를 원본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 이영령 위원장하고 계약서를 체결한 업체 쪽의 명함이 되겠습니다. 한편 가칭 이영령 위원장과 결탁한 업체는 타 사업장에서도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인재사고를 일으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공영재개발 곳곳에 개입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공사를 수주하고 자금 회수를 위해 무리한 공기 단축을 추구하다 안전을 무시하게 되고 부실공사와 인사찬사라는 비극적 결말을 우리 상대원 3구역에서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대원 3구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주민을 위한 상대원 3구역 공공재개발, 공정하고 투명한 재개발을 위해 가칭 이영령 위원장의 불법 용역 계약 금품 수수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상대원 3구역의 재개발 비리를 뿌리 뽑고 빠른 재개발을 추진하여 주민 이익에 부합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고발하려고 고발장도 가져왔습니다. 너무 땡기지 마세요. 그 나머지 글은 제가 안 읽고 그냥 회견문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쪽에 먼저 손 드셔봐요. 아, 예. 네. 저 중도일보 이인국 기자인데요. 네네. 지금 그 상병 3구역 같은 경우에는 LH하고 성남시하고 업무 협약을 잠정적으로 맺어놓고 훗날 최종적으로 이제 사업 승인이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LH가 이제 주민대표회의랑 뭐 별도로 계약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사실이 맞습니까? 그 절차상 네. 연번동에서 진구를 받아서 네. 50% 이상의 그 주민 동의를 얻어낸 쪽에 주민대표회의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권리가 있고요. 이제 그 승인이 되고 구성이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공재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시행기관은 성남시가 되고 성남시가 위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LH가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업무 협약 약정서를 체결하게 되겠죠. 그리고 네. 그 순환이주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수진 일이나 신혼 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상대원 동일합니다. 보다 좀 앞서가고 있잖아요. 진행 절차. 앞선 사업장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지금 이주할 수 있는 그 30%까지인가 그 LH가 이주를 책임지게 돼 있잖아요. 30% 가구에 대해서 전체. 그거는 이제 비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사업장마다 비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수진이나 신혼 같은 경우에는 이주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LH가. 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상대형 항공이 좀 뒤에 출발은 하겠지만 그럼 이주 대책 같은 경우도 LH하고 뭐 별도로 뭐 주고받거나 이런 뭐 회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가칭 단계지 않습니까? 네. 구역 지정을 하고 주민대표의 승인을 받기 이전 단계라서 실제로 법적인 권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협의는 합니다. 성남시하고
LH하고도 이제 어떻게 경과가 있는지 또 이주단지 확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거나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알려나가는 과정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주단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선행사업자들이 많아서 일단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주단지 확보하는 그 활동을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남시하고 LH가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저희 상대원 3구역 이주단지 확보 문제도 그때쯤이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성남시가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이주단지 확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중에는 성남시가 공공재개발 이게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순환 정비 방식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주단지가 없으면 성남시가 상당히 난감하죠. 저희들도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주단지가 있는 순환재개발 그 순환정비 방식의 재개발을 할 걸로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성남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진행 상태가 1차적으로 교육청 교육영향평가에서 불허됐잖아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남 교육지청에 다시 2차로 지금 접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그게 어디까지 진행된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교육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네. 성남시가 그 성남교육지원청에 제출을 했고요. 작년 12월 25일, 26일, 27일에 그 교육지원청 담당 과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보냈고 교육환경보호원 쪽으로 접수된 게 이제 성남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환경보호원으로 넘어갔고요.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고 그 심의 기간이 2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성남시청에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네. 그게 그 지구지정이 약 올 5월경에 네. 뭐 예상은 하고 있다고 그 소리는 그건 예상입니까? 네, 뭐 예정하고 있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 이후에 이제 지구지정이 되면 네. 연번 동의 양식을 성남시에서 지금 가칭 주민 대표회의라고 지금 곳이 제가 알기로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에서 그 연변 동의서를 받아서 이제 주민들한테 각자 이제 활동을 하면서 동의서를 지구를 받게 되죠. 네. 네. 그럼 그게 51%인가? 50 플러스 한 표. 50 플러스 50%. 50% 더하기 하나만 더 있으면 됩니다. 과반이 넘으니까요. 이거 받으면 세 곳 중에 먼저 받는 사람이 주민대표회의로 승인 구성할 권한이 있는 거죠. 구성할 권한이 있고 승인을 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때서부터 지금 그런 자격이 이런 뭐 철거권이니 이런 거 시공사 선정이니 이런 걸 이제 총회를 열어서 주민총회를 열어서 그런 걸 나중에 결정해야 될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민대표회의는 시행기관이 아닙니다. 조합은 시행기관이 되고 주민대표회의는 시행기관이 아닙니다. 공공재개발일 경우에 시행기관은 성남시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위탁을 LH가 주기 때문에 LH가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한 입찰, 뭐 나라장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거기서 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주민대표회의는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시공사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시공사 선정을 하는 것이고 그 시공사가 철거업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각종 협력업체들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건설 관련된 그 시공사가 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주민대표회의가 일체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 여쭤보고. 잠깐만요. 조금 더 답변을. 위원장님, 지금 오늘은 절차는 알아서 하시고 오늘은 검찰 고발 관련이잖아요. 네. 지금 고발장을 쓰셔가지고 두고 있었는데 네. 혐의가 정확하게 원래 고발장의 혐의는 뭡니까? 지금 저 제목하고요. 네. 그러니까 불법 용역 금품수수 의혹 저희가 이제 계약서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계약서라는 건 불법 철거 용역에 대한 계약서에 네네네.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는 겁니까? 증거 자료는 이제 고발장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증거 자료 제출할 겁니다. 용역에 관한 내용은 뭘 얘기하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문서 변조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고 저희가 여기도 보면은 이게 고발장에 쓰여 있는 그 혐의 내용이 뭐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 제목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자회견문 첫 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쟁 상대가 미래삼동선 상대운영 유치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이 공익활동과 관련해서 서명용지를 수거하 이
영영위원장이 수거하고 폐기 처분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재산 손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명예훼손 부분하고 세 가지가 됩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네. 파워미디어의 조장 기자입니다. 어디요? 파워미디어의 조장 기자입니다. 네. 아까 그 문서를 보여주셨는데요. 네. 컨설팅 계약서가 네. 그게 가칭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공적 문서예요, 사적 문서예요? 그게 궁금해요. 그게 공적 문서입니까? 지금 가칭단계니까 사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사적 문서죠. 네. 그게 고발 사유가 되나요? 사적 그거는 문서. 경찰에서 밝혀야죠. 그렇죠. 네. 경찰에서 밝혀야죠. 네. 그래서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고발하시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게 좋지. 지금 고발. 원래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네네. 기자회견을 하려는 형식을 하려다가 네네. 그게 오늘 뭐예요? 오전 11시로 이게 회의실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순서가 좀 바뀐 겁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고발장 접수하러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제 기자 입장에 듣기에는 네네. 경쟁 상대의 어떤 뭐 추정, 배제할 수 없어, 뭐 보여진다, 전부 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적 증거는 뭐가 있어요? 그 관련된 증거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주셔요. 근데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가지고 오시질 않아요. 네. 오늘은 요까지만 제가 아까 보여준 거 있죠? 거기까지만 저희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경찰 수사를 저희가 조사를 받게 되면은 관련된 증거 자료는 다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여주면은 피의 사실 공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지금 보여주느냐 안 하느냐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건 좀 이슈가 될 것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 나머지 증거 자료도 증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도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이 상대방에서 그렇게 기사 썼다고 고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했는데 너무 많이 알려주면 그게 자체가 저희가 되려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고 고소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고소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고소를 했다고 기사가 나가야 되는데 고소 전에 기자회견 하면은 거꾸로 기사를 근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접수할 예정이니까.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예예예. 근데 제 생각에는 네.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이제 추진위원회도 공무원에 준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금품 수수를 통해가지고 그 내용이 지금 증거자료로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충분히 이게 부정에 해당돼서 그걸 고발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법리 검토는 저희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이제 조사를 하고 뭐 어떤 법률 조항이 어디에 위반되는지 그런 것들은 수사기관이 판단을 해야 될 몫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 지금 사용한 비용들을 네. 나중에 정산할 때 주민 추가 분담금으로 매몰 비용으로 정산할 거 아니에요? 총회를 이제 거친 다음에. 그건 불법입니다. 매몰 비용을 정산을 해주는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도 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회견을 통해서 말하기보다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언론사 우리 기자님들한테 이제 좀 알리고자 글을 썼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LH는 그거를 정산하는 순간 배임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게 원래 정비법에 없는 조항을 수진 1 같은 경우에는 네. LH와 그 대표위 간에 네. 약정을 해서 총회에 통과된 부분을 LH가 인정을 해줄 수 있다. 법에는 없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임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LH가 지금 민감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그게 이제 공감을 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흐름인데 실제는 내부적으로는 돈을 주려고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실제는. 근데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네. 타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 이렇게 흐름을 네.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네, 이게 결론은 지금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비용들 전체적인 비용을 나중에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을 누군가는 이 사람들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자기들이 돈이 남아서 이 사업을 앞장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주민들 추가 분담으로 돌아가는데 법에는 없지만 이 비용을 누군가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시행사가 LH라고 되면 네, LH가 결국은 선자에 주냐 후자에 주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지금 이분들이 그런 목적을 두고 앞에서 선행하면서 돈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는 네. 우리는 어떻게 얼마가 들어가든 이 돈은 고장 받는다 이런 논리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불법 계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것은 권한에 없는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별개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은 어느 업체도 이런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죠 이렇게 자꾸 네. 뉴스 보내는 김기태 기자입니다. 네. 지금 철거를 지금 시공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협력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된 전기계약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러면은 이 땡땡 이현장 네, 측에서 네. 내부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아니면은 철거 업체에서 나온 그 자료의 출처는 제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거예요? 예. 뭐 그건 충분히 이해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보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소리가 여기로 온 거야. 돈을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소리가 예술에 돈 만들려고 가서하게 돌아가는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기자회견 장소에서 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해야지 절대 이런 것을 줄 수가 없지. 그렇지. 돈을 만들려고 이 소리가 바깥에 돌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야. 저 하나 여쭤볼게요. 예, 예. 어디 기자님이신가요? 네, 구타임즈 김정필인데요. 네. 지금 이게 불법 계약을 해서 좀 철거 용역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용역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위원장이 네. 받는 금액이 한 얼마 정도라고 되나요? 얼마 정도? 계약서상에 네.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그건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 계약서는 저희가 확보를 했지만 이 확보하지 않았더라도 더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철거권이라는 게 전체 면적의 일부만 해당이 되고 그 이외의 것은 또 별도의 또 계약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 불법 용역 계약을 지금 상대는 13구역 있잖아요. 저희요? 예. 저희는 이제 공식명칭은 상대원 3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3구역. 네. 그 부분 계약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계약으로 한 거예요? 전체 면적의 일부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면적의 일부요. 네네. 그러면 지금 상대원도 2780번지 1원 13만 6천 평인데. 네. 그러면 그 일부분에 대한 부분에 철거 불법 용역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는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메일하고 문자로 계속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성남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이제 알게 되겠죠. 저 오늘 기자회견 전까지는 성남시에서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 내용을 제가 그거는 성남시에다 질문을 하셔야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더 질문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저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신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